전무만 학생 여러분,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또다시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힘차게 출발할게요. 저는 교사 민현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의 이해를 통해 민주주의의 선거는 어떤 방식으로 선거구를 정하고 대표를 결정하며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치르셨기 때문에 실습을 먼저 하셨다고 보고요. 이론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외우실 게 많이 있사오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세요. 먼저 선거구부터 보겠습니다. 선거구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국민의 대표를 뽑기 위해 선거가 실시되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물론 선거에 따라 선거구의 규모도 다르고 선거인의 수도 다르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때 선거구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한 명 뽑으니까요. 국회의원 선거는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서 선거구를 나눕니다. 교과서의 설명은 그렇고요. 실제로 선거구 조정은 정말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제주, 강원, 기타 등등 이 모든 선거구마다 여당, 야당의 색깔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여당색이 강한 지역에 야당 후보자가 지원하면 떨어질 게 뻔하겠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노령층이 맞느냐 젊은층이 맞느냐에 따라서도 또 보수냐 진보냐 등등 선거구를 어떻게 자르고 조정하느냐에 따라 당선 여부가 예측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자신의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선거구로 자르고 잘라서 그 지역에 출마해서 당선된 것이 가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엘브리지 게리라는 주지사가요. 자신이 속한 당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상원의원 선거구 개정법으로 통과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새로 획정된 선거구는 자연적인 형태나 문화 간섭을 무시하고요. 이상 야릇한 모양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지역 신문 기자가 그것을 셀러맨더라는 공룡은요, 불 속에 산다는 그리스 신화의 불도마뱀입니다. 이 불도마뱀에 비유하였고요. 게리 주지사의 이름과 합성하여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괴상한 선거구로 당시 게리가 속한 공화당이 90% 이상의 당선자를 내게 되죠. 이처럼 선거구 획정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구 획정은 무조건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헌법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학습자료의 맨 밑에 보시면 게리맨더링이라는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선거구가 괴물처럼 보이죠. 이 셀러맨더는요, 한국에서는 생소한 이름의 공룡, 괴물이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안방극장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남녀 간의 사랑의 증표로 인형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귀엽죠, 그쵸? 셀러맨더는 불 속에서 태어나 1000년을 살다가 불 속으로 돌아가 다시 죽는데요. 죽는 순간 잿더미에서 새끼가 한 마리 태어납니다. 결국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2세를 만드는 희생의 아이콘으로 쓰여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나중에 혹시 미국 여행이나 유럽 여행 가시면 셀러맨더라는 인형을 한번 꼭 찾아보세요. 자, 아무튼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뉴스를 보시다가요, 국회에서 의원들이 선거구 조정한다 어쩌고 저쩌고 막 싸우고 막 난리 벚꽃장을 치우면, 아,
저것들이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선거구를 자르지 못하게 잘 싸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자료의 내용이 좀 순서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선거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좀 설명드렸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선거구 제도의 종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소선거구제로 대표를 뽑는다 라고 하면은요, 이 소선거구제 그러면 딱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소선거구제라고 말씀드리니까 아, 선거구가 작은가 보다 이러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선거구가 너무 크니까 작게 자른다 라는 의미도 있긴 해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한 선거구에서 대표자를 한 명씩만 1인의 대표만 선출한다 라는 것이 소선거구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는 게 수원시 전체거든요. 근데 유권자 수가 타 지역의 5배입니다. 그만큼 거주인구가 많다는 거죠. 반면 도봉구 같은 경우는 수원시의 4배만큼 유권자들이 적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후보자라면 어느 지역이 출마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불공평한 후보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수원시를요, 5개의 선거구로 공평하게 쪼개는 겁니다. 타 지역의 유권자 수에 비례해서. 네, 그래서 갑, 을, 병, 정, 무. 인구수가 더, 유권자 수가 더 많게 되면 무기, 경신,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수원갑, 수원을, 수원병,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소선거구는 작은 선거구가 아니라 단 한 명만 뽑는다. 한 선거구에서 딱 한 명. 한 명만 뽑으니까 소선거구제는 선거인이 후보자,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잘 알아보고 나서 투표할 수 있고요.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 조직을 잘 갖춘 거대 정당에 유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거구제도 중대 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2명 이상을 왜 뽑느냐?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되지만 만약에요, 정말 한 표 차이로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렇죠? 더구나 한 표 차이로 붙은 사람을 전체 유권자가 따를까요? 그래서 다수의 지지를 얻은 2등도 당선되게 해서 모든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하게 되는 거죠. 이 중대 선거제도의 장점은요, 여러 명을 뽑다 보니까 그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은 다른 지역의 출신의 당선자도 있기 때문에 지역 감정을 해소할 수 있게 되겠고요. 반면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대표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너무 힘들다 이겁니다. 그리고 선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라고 해서요, 전체 대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구 100개에서 한 명씩 100명을 선출하면 소선거구제, 50개 구에서 2명씩 100명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10개, 10개 선거구에서 10명씩 100명을 선출하면 대선거구제가 되니까 대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선거구를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로 대표를 뽑는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소선거구제에서 대표를 뽑을 땐 어떻게 뽑을까요? 우선 지역대표제라고 해서요, 우리 보통 지역구라고 부르죠. 최대 득표자 1인이 당선된다는 겁니다. 한 표라도 많은 수의 득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제도, 지역대표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지역구 한 명 뽑는다. 네, 소선거구제로 뽑는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방법이 비례대표제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옛날에요, 다른 말로 전국구라고 그랬었어요. 지역구가 없으니까.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서 당선됩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명만 뽑는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사표가 많더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후보자들이 쫙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인물들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그래서 투표를 안 하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걸 사표라고 그래요. 죽음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탈을 막기 위해 그럼 정당이라도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나온 게 비례대표제입니다. 요번 그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투표 종인데요. 무려 20개의 정당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21대 비례대표제 선거는 좀 특이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요, 원래 독일식의 제도를 따왔던 건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당의 반대로 무산이기에 이르자 합의에 이르게 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된다 이겁니다. 야당에선. 그래서 타협을 거쳐서 나온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아주 괴이한 내용으로 통과시킵니다. 일명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요, 더불어민주당의 욕심 왜곡, 미래통합당의 부정편법, 뭐 이런 말로 뉴스에서 평가된 제도였죠. 제가 뭐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총 몇 명이죠? 네, 300명입니다. 이 중에 253명은 지역구 대표로 뽑아요. 그리고 나머지 47명은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당을 지지해주신 비율로 국회의원 47명을 채우는 겁니다. 그 47명은 누군지 몰라요. 정당의 헌신도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니까요. 그런데 그 47명이라는 한도를 없애자는 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역구가 줄어들겠죠. 47명으로 정해놓은 비례대표가 연동형이라는 말로 인해서 48, 49, 50, 뭐 심지어는 100명 이상까지 비례대표제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네, 그러면 지역구가 줄어들겠죠. 그쵸? 어느 당에게 유리할까요? 인기 있는 정당들이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이를 적극 찬성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이 인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들이 스스로 절대 반대해서 타협안에 들어간 게 준연동형이라는 말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47석을 전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지 말고 47석 중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 이런 겁니다. 나머지 17석은 20대 총선처럼 정당 투표율로 배분해서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거죠. 여기에 정당 투표율 2% 미만의 정당은 제외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죠? 뭐 국가혁명배당금당? 네, 거기 무슨 뭐 국민 한 사람당 몇백만 원씩 주고 막 그 총수가 하늘을 공중부양을 하고 막 그런, 거기가 2%를 투표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네, 이 비례대표를 선출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거대 정당들은 의석수가 빠지게 되고요. 소수 정당은 5석에서 11석 이상이 늘기 때문에 이 거대 정당들이 꼼수를 부린 게 위성정당을 만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좀 복잡해졌어요. 쉽게 말해서 비례대표 47명 중에 30석은 고정으로 놔두고 17석만 가지고 줄였다 늘렸다 하자는 겁니다. 참 꼼수들의 대가입니다. 진짜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박수! 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학습자 돌아가서요. 그 대표 결정 방법 3가지 중에 지역대표제, 지역구, 비례대표제를 보셨는데요. 3번째는 직능대표제라고 그래서요. 직업별로 대표자를 뽑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그래서 스위스 같은 인구가 적은 몇 개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는 것,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선거관리위원회가 무겁게 중심을 잡고 철저하게 선거 과정과 결과를 감독 통제합니다. 물론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겠죠. 두 번째가 선거공영제라는 겁니다. 선거공영제라는 것은요, 선거 비용을 나라에서 대준다라는 겁니다. 재력이 없어서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국가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이 선거 비용의 국고 보조가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선거사무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춤추시는 분들, 뭐 또는 일하시는 분들, 수당, 벽보, 공보, 뭐 소형 인쇄물 작성, 신문 방송 광고 비용, 그 방송 연설 비용, 합동 연설의 비용, 공개 장소의 연설 대담 비용, 뭐 투개표 참관인 수당, 뭐 이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주겠다 이겁니다. 물론 100% 부담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공하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후보의 자비로 충당합니다. 게다가 기탁금이라는 것도 내야 하고 그 기탁금도 유효 총 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득표를 얻었을 때만 나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일부 보전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선거 공영제 뭐 그럴싸하긴 합니다만 이 돈이 없으면 선거 못 합니다. 뭐 안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국민의 혈세를 쓰는데 사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측면도 더 중요하긴 하죠. 자, 마지막 선거구 법정주의. 아까 게리맨더링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선거구를 마음대로 자를 수 없게 법으로 정해놨다. 자, 여기까지 선거제도의 이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역대표제와 비례대표제 준연동형으로 대표를 뽑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공영제, 선거구 법정주의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뉴스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말들을요 다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헌법이라는 엄청난 물건을 꺼내서 같이 공부하실게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하지만 공부하시면 하실수록 정말 유익하고 정말 재미있고요. 내가 왜 이런 걸 인제서야 배웠나 라고 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Have a nice day. Have a happy day. Bye bye. Thank you.